안녕하세요. 근해척추신경원 이무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지아에서는 자동차가 필수죠. 일도 운전을 하고 가야 되고 학교도 운전을 하고 가고 또 심지어 이제 운동을 하고 갈 때도 차를 타고 가는 게 현실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입니다. 근데 이 교통사고도 큰 사고도 있고 작은 사고도 있지만, 우리가 거기 후유증에서, 교통사고 후유증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재활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나중에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편타성 손상입니다. 편타성 손상은 이 말 그대로 우리가 채찍을 휘두르는 것처럼 목이 손상을 당한다고 해서 편타성 손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채찍을 이렇게 쫙 휘두르면은 그냥 이렇게 갔다 오는 게 아니고 물결 모양을 이루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우리가 차 사고가 나서 쿵 부딪히게 되면은 우리 몸이 그 상태에서 살짝 뜨게 됩니다. 그거를 위에서는 안전벨트가 막아주지만 우리 목은 막아주는, 또 보호해주는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머리가 흔들리게 되고 이 목이 물결 모양처럼, 채찍을 휘두르는 것처럼 이렇게 S자 모양으로 꺾이게 됩니다. S자 모양으로 꺾이면서 우리 목 안에 있는 인대, 디스크, 힘줄, 근육, 신경들을 손상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타성 손상이 처음에는 내가 이거를 당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되게 약하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그 증상만 알아도 내가 편타성 손상에 손상을 입었구나, 아니면은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편타성 손상은 증상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목이 뻣뻣해지거나 목에 통증이 생기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손이 저리기도 하고 이 손끝에 마비가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이게 심하신 분들은 이 시력에서도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이렇게 뿌옇게 보이기도 하고 또 이 눈 주위가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신체적인 요인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또 밤에 자주 깨기도 하고 화장실을 평소보다 더 자주 가고 짜증이 더 늘어나고, 이런 것들도 다 편타성 손상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목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뇌 신경에서 혼선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나면 크게 아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이 척추가 너무 건강하고 또 유연하기 때문에 어른들처럼 많이 다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뭐 소변을 못 가린다든지 아니면은 짜증을 더 많이 낸다든지 평소랑 다른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되면은 하고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편타성 손상의 증상들입니다.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은 우리 몸은 세 단계의 치료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에는 사고가 난 순간부터 한 72시간 정도, 한 3일에서 4일, 혹은 좀 더 걸리기도 하겠죠. 그 정도의 기간은 염증이 계속 유발이 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막상 통증이 그렇게 많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첫날에 사고 나고 둘째 날까지도 괜찮았는데 셋째 날, 넷째 날에 아픈다든지 아니면 일주일 후에 아픈다든지, 그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일단 72시간에서 4일, 길면 한 일주일 동안은 이렇게 염증이 쫙 올라가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몸 안에서 근육들이 이렇게 굳기도 하고요. 염증이 많이 생겨서 붓기도 하고 그러는 기간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 몸에 손상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 여기는 우리가 보호를 해야 돼 그러면서 염증을 보내고, 또 주위에 있는 근육들을 다 굳게 해서 더 이상 새로운 부상을 잊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증이나 통증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우리를 두 번째, 세 번째 손상에서 막아줄 수 있는, 예방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염증 단계가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치유하는, 리커버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 손상을 입은 인대, 디스크, 근육, 힘줄, 신경 이런 아이들이 다시 예전처럼 치유를 해가는 과정입니다. 이건 뭐 자연 치유라서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게 치유가 돼가요. 그래서 이때에는 만약에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근육이나 인대들이 이렇게 다쳤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 치유가 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게 3개월, 6개월이 지나면서 단단하게 굳어지고 이제 거기에 몸이 적응을 하는 3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적응을 하는 단계는 이 치유하는 단계가 끝나고 한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을 봐요. 그래서 우리 몸이 손상되고 다시 이 자연 치유가 된 몸에 적응을 하는 기간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단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치유가 되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3단계인 이 적응을 하는 단계에서 우리 몸이 제대로 적응을 해야 나중에 후유증이 없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목을 우리가 교통사고 나면서 뭐 너무 흔하게 다치는 거죠. 다쳤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고개를 이렇게 예전에 돌릴 수 있었는데 이렇게밖에 못 돌려요. 근데 통증은 없어요. 이렇게 치유 기간을 지나면서요. 그러면서 저는 그냥 여기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3단계 이 적응하는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저는 통증은 없지만 그냥 이렇게 돌리는 게 그냥 저의 그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돌리는 게 정상인데 이 목이 아닌 다른 등 위의 부분이나 날개뼈에 있는 구조물들이 목 대신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아이들이 일을 하게 되고 그 아이들이 과부하가 걸리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목이나 그 밑에 있는 날개뼈 등까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적응을 못한 몸이 된 거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후유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나 재활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1, 2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그때 내가 아무리 가벼운 사고라도 내 몸에 손상이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검사를 받는 게 먼저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손상이 있었다면은 거기에 대한 치료를 받고 손상된 티슈들이 운동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든 후에 그리고 나서 몸이 적응을 하게 하면은 그 후에는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정말 운전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사고로 인한 후유증은 우리가 치료만 제대로 받으면은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치료를 제때 제대로 받으시고 나중에 후유증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